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자유일보 전경웅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이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목이요, 똥별이 문제다. 국회 불려간 별들, 계엄령 핑계, 군사기밀 술술. 이런 진짜 욕 나오네요. 부제목은요, 국회의원도 기밀 발설도 심각.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해제 이후 국회의원들 적확하게는 민주당 의원들의 기세가 등등하다. 계엄령을 이유로 이들에게 불려나간 장성들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언급할 수 없는 기밀에는 선을 긋고 답변을 거부하는 정보사령관, 선을 넘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직설을 하는 수방사령관이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고위 장성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읍소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묻지 않는 군사기밀까지 술술 풀어내는 추태를 보였다.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있었던 일을 낱낱이 밝혔다. 박 총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1시를 조금 넘겨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4일 오전 1시부터 1시 30분 사이 대통령실 경내에 있는 합참 지하 3층 전투통제실에 갔고 곧 전투통제실 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결심지원실에서 별도 회의를 가졌다는 게 박 총장의 설명이었다. 문제는 결심지원실이 군 내부에서도 기밀로 꼽히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마치 미국 백악관 상황실 워룸처럼 군 수뇌부 등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사항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고 그 위치나 배치도 기밀이다. 그런데 박 총장은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중 추가 보충 답변을 하면서 합참 전투통제실과 결심지원실 위치,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에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선호 국방차관이 군 지휘시설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제지하기까지 했다. 국회라고 군사기밀을 공개하는 국회의원들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성호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청사 전산실 사진 촬영 문제와 선관위에서 서버를 들고 나와서 어떻게 했는지를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CCTV에 찍힌 장교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정보사 소속인지를 물었다. 박선원 의원은 이때 질의를 하면서 계속 정보사 요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문 사령관이 답변에서 해당 요원은 우리 팀장이라고 밝혔음에도 휴민트 요원의 실명을 낱낱이 공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때 3시간 20분 만에 서버를 다 털어갔다고 주장했다. 정보사 요원 실명은 최소 2급 기밀에 속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과 사범인 박선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1차장까지 지냈다. 하지만 정보사 요원의 실명을 모두 파악했다는 건 군 내부에 기밀을 팔아먹는 고위급 인사가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정보사 요원 7명이 경기 남부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 급히 파견 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고 위치 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보사 여단장,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 장성, 후임자 등을 거론했다. 이런 행태에 결국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서 정보 요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든 굉장히 중요한 정보 인적 자산인데 이름을 밝히면 큰일 난다며 저희가 쌓아온 자산들이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계엄령 사태 이후 국회 안팎에서 벌어진 기밀 유출은 이뿐만이 아니다. 육군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로 돼 있던 드론 작전 사령부 화재 사실을 언론이 있는 데서 공개했고 계엄령 사태 이후 민주당과 합을 맞추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의 이륙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개했다. 모두 군 내부에 정보 제공자가 있다는 뜻이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충격적이죠. 이 똥별들. 나 진짜 이놈들 때문에 이번에 계엄이 명분 같은 데서 약간 흠집이 난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는 게 오늘 담화에서도 나왔죠. 선관위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고요. 여러 가지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질서 내에서 계엄을 했다. 그리고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다는 점 법률적인 용어까지 아주 알기 쉽게 잘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대역전국이 펼쳐지는데요. 문제는 이 똥별들이에요. 똥별들이 문제다. 이 제목 잘 달았네, 자유일보에서. 이 똥별들이 그러니까 이 걱정되는 게 계엄 때도 이런데 진짜 북한이 쳐들어와서 김정은이 무슨 도발을 해서 우리가 응징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전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다소 무리한 작전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점 타격
타격이라든지 저쪽에서 미사일 쏠라고 그러는데 그게 핵이 들었어. 그럼 원점 타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원점 타격하면 이제 또 전쟁을 조장하느냐, 전쟁을 일으키냐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좌파들, 특히 주사파들. 그러면 주사파들 난리치면 또 실은 이랬어요. 대통령이 시켜서 그랬어요. 또 질질 짜면서 또 이러고 또 행동도 안 하고 기자회견하고 유튜브 나가서 떠들고 질질 짜고 나 이럴까봐 겁나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본 적국의 김정은 등 적국의 사령관들은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야, 대한민국의 특공대들이라고 뭐 707 등 저것들, 야, 저것들 저렇구나. 야, 그러면 우리 내부 첩자들을 잘 심어놓으면은 저것들 다 군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겠구나. 걱정할 거 없구나. 야, 특수부대가 저러니 뭐 일반 부대는 더하지. 계엄령 상황에서 대통령 말도 안 듣는데 저것들 전쟁 상황이면 다 도망갈 놈들 아니야? 유튜브 끼고 다 도망갈 놈들 아니야? 야야야, 다 심어놓으라. 국방부도 심어놓고 특수부대 있지? 그거가 고가 구멍이야. 배구할 때 보면요, 구멍이 있어요. 여기서 스파이크 딱 때리면 이거 잘 리시브 못하는 선수가 있으면 골로 집중적으로 때립니다. 왜냐면 그래야 서브 에이스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 있지? 707 그것도 특수전 사령부 그런데 우리 애들 좀 꽂아 놓으라고. 그것들 돈만 주면 다 되는 놈들이야. 이렇게 웃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자,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자유일보에 차명진 선수가 만평을 그렸는데요. 이 시대의 참 군인들 제목을 달고 북한 인민군 장교인지 장군인지 앞에서 무릎 꿇고 수전 사령관, 수도 방위 사령관, 특임 707 특수임무단장 백기 들고 투항하네요. 무릎 꿇고. 이래서 국방이 되겠습니까? 이런 놈들 반역죄로요,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돼요. 사거리 다 쳐넣어야 돼요. 이거 믿고 우리 국토 방위가 되겠습니까? 전쟁 나면 이거 다 도망갈 놈들이에요. 당장 이거 군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항명한 거 아니에요. 항명이 아니면 최소한 이 군 명령 계통을 따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나가서 기밀 유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분석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가장 큰 게 군 내부에 정보 제공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게 남긴다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한테만 남기겠습니까? 이게 중국에 남기지 않겠어요? 이것들 돈만 좀 무슨 짓을 하는 놈들 같은데. 그리고 북한에 남기지 않겠습니까? 군 귀중한 정보, 휴민트 자료 이런 거. 휴민트 하나 꽂는데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거 해놓은 거 이름 줄줄 대고 말이야. 그 다음에 주요 군사시설 위치 줄줄 대고 이런 거 대통령 전용기 언제 뜨는지도 줄줄 다 그냥 불고 이런 놈들이 요소요소에 다 박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사에도 정보 제공해주는 이 간첩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 방첩대도 있다는 얘기고요, 국방부에도 있다는 얘기고. 이거 심각합니다. 민주당 애들한테만 주겠습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것들 속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역 행위들하고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놈들부터 처벌을 하고, 반역 행위하고 스파이 짓 한 놈들은 특히 군이라든가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반역 행위를 하거나 이런 데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엄단한다는 걸 뻔때를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 그리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근데 민주당 놈들이 법 개정하겠냐?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일거에 청소하고 재선거해서 정상적인 국회의원들 다시 뽑아가지고 이런 거 법을 제도 정비하고.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용감한 군인이 나서서 이런 거 자정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군인들이 있어서 부끄럽다, 이런 군인들은 군법회의에서 다스려야 된다고 용감한 군인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라도요. 정보를 갖다 줄줄 대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똥별들 쪽팔려서 들래. 이것들이 어디서 특임 특수임무단장, 특수전 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아이고 이 똥별들. 쪽팔려 죽겠다. 이거 외국에 쪽팔려요. 외국에. 나 진짜. 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숨기고 있으며 계엄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원문을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시맥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계엄 선포문은 세 가지 방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국가 세력을 일시에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당시 박헌영의 남로당 세력의 잔재가 확대되어 오늘날의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으로
반국가 세력이 제압되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6위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추종하는 자들로 인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고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 등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들을 다 탄핵하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을 건국 이후에도 없었던 일을 국회가 자행했습니다. 셋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린이 돌보미, 경찰 판공비, 군부대 부사관 및 직업군인들의 월급 상승안을 전면 부정하고 0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없어 부분적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원치 않는 분들은 차라리 북한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세력과 북한을 선택하는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이, 5.16 혁명은 군인들이 나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완성할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드림.